네, 안녕하세요. 김병인입니다. 머니할 툭이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재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참 많은데 사실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거 궁금했다가도 스쳐 지나가서 본업을 하셔야 되는 그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뭐가 궁금하다고 하셨을 때 좀 편하게 물어보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다면 그 아래 써 놨는데 초보 질문, 단순한 질문, 거창한 질문, 복잡한 질문 상관없이 일단 질문 남겨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질문이 들어와서요. 첫 질문부터 답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ISA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SA 이거 좋은 건가요?" 이렇게 좀 어떤 뭉뚱그린 질문도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ISA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어 몇 가지의 KB증권의 자료를 좀 가져다 썼습니다. ISA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흔히 생각하는 증권사의 하나의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가입한다기보다는 계좌를 만드시고 그 계좌 안에서 주식이나 펀드나 ETF나 채권 이런 거를 내 계좌 안에서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런 사고 팔고를 하는 계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중개형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개형으로만 생각하시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옛날에 은행 가셔서 막 신탁형 만드신 분들 가끔 계신데 지금은 무조건 중개형으로 만드시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광고나 홍보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 지금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밀 수 있는 계좌는 ISA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ISA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1인 1 계좌밖에 안 돼요. 이게 엄청 큽니다. 그래서 사실 증권사에서나 적극적으로 고객 유치하는 거가 ISA일 수밖에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 ISA나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나 쪼금 다 과대 포장된 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판매하는 입장이지만 아 쪼끔 과대 포장되긴 했지만 잘 쓰면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쓰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ISA가 궁금하신 분들 혹은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S의 특징 일단 네 가지만 살펴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에 2천만 원까지 납입 한도 있고 5년 해서 총 1억 까지 납입 한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뭐 1년 차에 납입 안 하다가 2년 차에 4천만 원 한 번에 넣어도 돼요?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1억을 못 넘는다. 이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에 2천을 못 넘고 총 1억을 못 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무조건 5 년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3년 정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무납입 기간은 3 년까지 정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를 만드실 때 정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거 좀 전략이 다르실 수 있어요. 뭐 대부분의 분은 저는 3 년을 하라고 하는데 뭐 소득이 높거나 이러신 분들은 5 년이나 10 년이나 뭐 이렇게 의무납입 기간을 좀 높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3 년에서 5년 정도 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럼 그냥 3년 만드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금 혜택인데요. 비과세를 해 줍니다. 우리 뭔가 비과세 굉장히 중요한 혜택 중에 하나죠. 내가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 주는데 언제까지 해 주냐? 어 우리가 계좌를 만기 때까지는 해지할 때까지 해 줍니다. 즉 내가 5 년짜리를 만들었으면 5년 동안 수익 통산 200만 원을 해 준다고 비과세 처리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연마다가 아니라는 점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요 뒤에 이제 400만 원이라고 쳐 놨는데 서민형, 농어민형 이런 이제 소득이 종합소득 기준 3,8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최대 400만 원까지 혜택.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말정산 그 표를 받으실 때 내가 3,800 이하다 그러면 400 까지 가능하시고 넘어간다 하면 200 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중도 인출이 되는데 안 됩니다. 뭔 뜻이냐? 원금은 됩니다. 근데 수익 난 거에 대해서는 못 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징이
ISA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이 계좌에 사실 다섯 번째가 있죠. 뭐냐면 주식이나 펀드나 ETF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일반 증권 계좌와 흡사하고 똑같은데 조건부가 많이 붙고 비과세가 된다. 이런 취지를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ETF랑 펀드들이 세금을 지금 어떻게 매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 계좌가 있고요.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일반 계좌가 있고 ISA라는 계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겠죠. 나 S&P 500을 사면 좋다고 하는데 S&P 500을 일반 계좌에서 살까 ISA 계좌를 통해서 살까 이 이제 두 가지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일반 계좌에서 샀을 때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 매도해서 차익이 생겼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모든 액수에 대해서 대주주만 아니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 했죠? IS에서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엥? 이거 뭐고 잘못된 거 아니야? 야, 그럼 일반 계좌에서 하지. 뭐하러 ISA 계좌에서 해? IS는 2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고 일반 계좌에서는 전액이 비과세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세요. 아니, 사실은 여기까지 생각 안 하시죠. 그냥 일반 계좌는 세금을 많이 떼니까 ISA 계좌에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자, 이런 왜 IS를 해야 되냐? 매매 차익, 그러니까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맞는데 배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5.4%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ISA 계좌에서 샀는데 죄송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샀는데 삼성전자로 몇 천만 원을 벌으셨든 간에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들고 있으면 배당을 주죠. 그 배당 준 거에 대해서는 15.4%를 과세하겠다 이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ISA는 뭘까요? ISA는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그 배당 소득 수익까지도 비과세를 200만 원까지는 해 주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는 뭡니까? 이 계좌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배당 소득세를 절세하는 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당 소득세라고 하는 걸로 분류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냥 배당들, 그냥 실제로 우리가 배당받는 거를 배당 소득세라고도 하고요. ETF나 펀드라는 걸 하셨을 때도 배당 소득세라는 걸로 분류됩니다. 물론 이제 쪼끔 느낌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둘 다 배당 소득세가 보통 나와요. 배당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ISA로 하셨으면 하는 거는 국내 주식을 넣으시기보단 ETF나 펀드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세금에 대한 얘기고요. 이것만 아시면 다 끝납니다. IS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IS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아까 원금은 인출이 가능하다 했죠. 즉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2천만 원을 납입했는데 1,000만 원을 원금을 인출했어요. 그럼 다시 1,000만 원 못 넣습니다. 1억 한도라고 하는 거에서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억 에서 1,000만 원 뺐는데 그럼 9천 됐죠. 다시 1천 못 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출하시는 거를 최대한 고려를 안 하시는 금액만 넣으셔야 됩니다. 다시 뺐으니까 다시 넣어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세요. 두 번째, 이게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건데 만기 경과 후 그러니까 내가 2024년 11월 4일 날 지금 가입을 해서 2027년 11월 4일 날 만기가 딱 됐는데 30일 안에 매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일반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안내가 갑니다. 증권사에서 무조건 안내가 가기 때문에 그 만기 기간에 맞춰서 꼭 매도를 미리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서민형, 노노민형은 연장을 하실 이 ISA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 시 불리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금액은 똑같아요. 연장한다고 뭐 금액이 늘어나고 이러진 않습니다. 1억의 한도가 막 늘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대신에 내가 이제 뭐 수익이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나야 비과세 처리를 해줄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이너스 200만 원 손해인데 이거 비과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즉 200만 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3 년을 했는데 100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그러면 좀 아쉽잖아요. 더 뭔가 한도를 채워서 그만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연장하시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연장하실 때 소득이 맨 처음에 가입할 땐 3,800 이었는데 만기 때 보니까 내 소득이 4,000이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인제 서민형, 노노민형은 연장할 때 일반형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서민형, 노노민형인 사람들은 연장하실 때 소득에 대한 조건들을 꼭 고려해 보시고 따져 보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인데, 여러분들 ISA 때문에 연봉 덜 받으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려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연, 여기 뭐 계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배당이나 이자 소득이 연에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종합소득과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ISA랑 전혀 연관이 없다. 그러니까 가입이 안 된다, 연장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는 만기 경과 후에 30일 이내에 꼭 다 ETF 펀드 주식 다 팔으셔야 됩니다. 다 팔으셔야 세제 혜택 적용 가능하시고요. 3 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하시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기일 전에 해지하시든가 연장하시든가 연금 전환하시든가. 연금 전환은 만기 경과 60일 이내 연금 전환 가능하신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금 저축 계좌라고 또 있죠. 뭐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연금 저축 계좌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금 저축 계좌로 ISA에 있는 이 금액을 연금 저축으로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냐? 세금 혜택을 줍니다. 세금 혜택. 내가 만약에 3천만 원 있으면, ISA에 3천만 원 있었으면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 줍니다. 뭐 크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저 1억 있었으면요. 1억 이어도 최대 한도는 3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의 10%가 맥스. 만약에 내가 2천만 원이었다 그럼 10%가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연금저축 이전한 그 연도에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세액공제 받으신 금액들은 언젠가 다시 토해내시는 금액이니까 참고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 이제 '이건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도 좋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200만 원이 넘어가도 저율과세 되는 건 뭐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금을 쪼끔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저율과세 된다는 점. 똑같이 원래는 15.4%의 세금을 뗍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 저율과세한다는 점, 3년 동안 강제 투자 가능하다는 점, 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이 돈을 어찌 됐든 간에 이자에 대해서 못 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강제저축 원하시는 분들은 좀 적극 권장드리는 편이고요. 한돈의 목돈을 한 번에 넣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넣었다가 6천만 원을 3년 차에 한 번에 넣을 수 있냐? 가능합니다. 그래서 쪼끔 더 유동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 마지막 방금 말씀드렸던 10%, 내가 ISA 만기 때 납입하는 금액이 뭐 3천만 원 있다 하면 10% 최대 300만 원을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이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특징인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딱 말씀드리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내가 수익에 대해서 '아 내가 딱 이때쯤에 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내야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익 계산하는 건 전 현실입니다. 이론적으로 말고 현실적으로 수익 계산은 의미 없다고 보고요. 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이기 때문에 수익 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일반 계좌로 하나 ISA 계좌로 하나 세금적인 부분이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첫 번째는 어떻게 수익 낼지를 고민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ISA 계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수익 낼 거냐 이거를 좀 더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년 동안 돈을 뺄 '아 내가 3년 동안 돈을 빼겠어.'라고 생각하고 좀 섣부르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가능하시면 '내가 강제 저축한다. 강제 투자한다.' 생각하고 이 3년 동안 돈을 뺄 생각이 없으시다면 그 돈 가지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이건 꿀팁인데요.
필요하다면 1 원만 미리 먼저 넣으세요. 왜냐면 의무납입 기간을 2024년 11월 4일 날 만약에 하신다고 했을 때 내가 1 원만 그 가입 시점이 시작 시점이 아니고요. 내가 1 원이라도 납입한 시점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IS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1 원만 미리 넣어 두시면 그 의무납입 기간이 자동으로 이제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딱 투자하려고 했을 때 더 빨리 이자 차익을 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기를 조금 더 빨리 당길 수 있다, 체감상. 그런 이득이 있으니까 1 원만 미리 넣어 놓으시는 거 추천하고요. 가능하다면 펀드로 장기 투자를 해라.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요. 펀드로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펀드가 배당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자 차익인데 그 모든 소득이 펀드로 했을 때는 보통 배당 소득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해외 투자로 펀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기업들, 유럽 기업들,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거를 포괄하고 있는 해외 펀드로 3 년, 5년 동안 장기 투자하시면 수익이 굉장히 좋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펀드 기억하시고요. 무조건 ETF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ETF 할 거면 그냥 일반 계좌에서 하셔도 똑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참고하셔 가지고 포인트는 배당, 그리고 두 번째 세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구나라고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ISA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치밀하신 분들은 하시면 세금 혜택은 수치적으로 무조건 있다. 근데 사실 복잡하신 저같이 이제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일반 계좌에서 포트폴리오만 잘 꾸리면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거에 좀 더 집중하셔도 무방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